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1차 1교시 부동산학 개론 풀이 시작합니다. 65점 맞았네요. 강의 아닙니다. 강의 아니에요. 예, 제가 공부하려고 촬영하는 영상입니다. 예, 65점. 예, 평균 점, 합격 점수를 겨우 넘은 상태. 하다 보면 되겠죠. 부동산 개발 사업의 분류상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서 농지를 택지로, 농지였는데 택지로 개발한 후 보류지를 제외한 개발 토지 전체를 토지 소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개발 형태에 따라서 이게 용지가 전환되는 방식이죠. 그러면 신개발입니다. 재개발이 아니라 용지가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됐으니까 신개발이고요.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배분을 하거든요. 채비지 공공시설 용지 빼고 환지 방식이죠. 그래서 5번, 1번에 5번이고요. 그리고 2번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투자자문, 중개 및 대리, 그리고 부동산 관리, 그리고 뭐 비주거용이든 주거용이든 부동산 관리는 서비스업이고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이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합니다. 서비스업이 아니라 이번에 4번이었고요. 3번입니다. 토지의 특성,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개별성은 토지 시장을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고요. 부증성, 증가하지 않습니다.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키는 요인이고요. 증가하지 않으니까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쓰다 보니까 예, 이용이 집약화가 되겠지요. 자, 그리고 부동성,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동산 활동에서 임장 활동의 필요성, 그렇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내가 가야죠. 임장 활동을 해야 됩니다. 영속성은 부동산 활동에서 감가상각 필요성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 적용을 배제시키는, 영속적이니까요. 감가상각이 안 됩니다. 답은 3번 기억, 니은, 티그 4번입니다. 부동산 마케팅에서 4P 마케팅 믹스, 4P 마케팅 믹스,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라이스, 프로모션. 예, 제품, 생산품, 프로덕트, 플레이스, 유통 경로, 프라이스 가격, 프로모션, 판매 촉진, 기억, 니은, 리을, 비읍입니다. 그리고 5번. 다음 부동산 정책 중에서 금융규제, LTV 강화는 금융규제입니다. DTI 강화나 LTV 강화나 예, 금융규제이고요. 6번입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관련해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거 찾아보죠. 특정 부동산이 가진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당 부동산이 분양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는 건 시장성 분석이고요. 그리고 타당성 분석에 활용된 투입 요소의 변화가 그 결과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어떤 투입 요소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 민감도 분석입니다. 5번, 7번, 7번 보겠습니다.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 옳은 건데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 단위는 필지라고 하고요.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내에서 세부 지역 간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지역 내에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건 이행지라고 합니다. 후보지는 지역 내가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되는 게 후보지. 뭐 대통령 후보? 예, 좀 크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행보다는 후보가 좀 큰 거. 다른 지역으로 용도 전환이 후보지. 낮이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은 아니고 사법상의 어떤 권리나 제한이 없는 토지를 낮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는 소지라고 하고요. 포락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포락지라고 합니다. 8번입니다. A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 함수는 일정한데 공급 함수가 변했어요. 그러면 이제 균형 가격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했는지 처음에 어, 공급 함수가요. supply 30 플러스 P 프라이스 가격이죠. 그리고 이제 수요 함수가 이제 같다면 demand 150 마이너스 EP입니다. 여기 가지고 첫 가격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3P가 120이니까 첫 가격이 40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 함수가 바뀌었어요. 서플라이가 두 번째 서플라이가 30 플러스 2P로 바뀝니다. 그래서 수요 함수는 그대로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가격을 뽑아보죠. 4P가 120, 그래서 나중 가격은 30이네요. 프라이스가 40에서 30으로 10 감소합니다. 10 감소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공급 곡선, 서플라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이게 X축과 Y축이 있을 때 이게 Y는 AX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요 A가 기울기죠. 그러면 가로 변화량분의 세로 변화량. 그러면 이게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이 그 양이니까요. 여기 세로축으로 해보죠. 처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이 QS1은 30 플러스 P죠. 그럼 P는 으로 해야 돼요. P는 QS1 마이너스 30. 기울기는 1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QS2, 서플라이 2가 30 플러스 2P고요. 그러면 2P는 QS2 마이너스 30. P는 2분의 1 QS2 마이너스 15. 기울기는 2분의 1입니다. 기울기가 1에서 2분의 1로 2분의 1 감소하네요. 네, 1번. 자, 8번에 1번이고요. 그리고 9번입니다. 유량. 스톡 아니고 저량 아니고 유량 흐르는 거. 그러니까 기간이 필요한 거죠. 예, 노동자 소득, 가계 소비, 그 신주택 공급량, 소득, 소비, 공급량 세 개 되겠습니다. 여기 착각했어요. 통화량은 지금 풀려 있는 양이니까 스톡 개념으로 가도 되는데 제가 여기서 착각을 했네요. 예, 소득, 소비, 공급량입니다. 통화량은 스톡이고요. 가계 자산도 자본 총량도 한 시점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9번에 3번, 10번입니다. 분양 수요 함수가 Q는 600-2분의 3P입니다. 이 경우 사업 시행자가 분양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오피스텔 분양 가격은,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되게 많은가 봐요. 오피스텔은 되게 많고, 예, 가격을 좀 해보죠. 이제 그러니까 뭐 재고 같은 건 신경 쓰지 않는 풀이법이더라고요. 다 넣어보면 되겠죠. 다 넣어보면 분양 수입은 몇 개 팔렸는지 분양이, 그리고 가격 얼마인지 해보면 됩니다. 다 해보죠. 그러니까 개수 해볼까요? 개수 180만 원 넣어보겠습니다. 1번. 그러니까 600 마이너스 180 넣어보죠. 그러면 270 빼면 얼마야? 330? 예, 330. 자, 수량이 330입니다. 그러면 330개 곱하기 180만 원. 아이고야. 계산기가 있어야겠네요. 이제 그래프에서 그냥 반띵으로 저는 구했는데 요렇게도 한번 해보려고요. 330 곱하기 180이면 59,400, 59,400. 그리고 2번입니다. 190, 190 넣어보죠. 190. 얼마인가요? 55. 그러면 600에서 3927, 355, 285, 315. 자, 수량이 315입니다. 거기에다 190. 5억 9,850이네요. 일단 1번 아니네요. 자, 그리고 3번. 수량이 가격을 이제 200으로 잡았을 때 300, 수량이 300입니다. 수량 300일 때 가격이 200이면 6억이네요. 예, 2번도 아니고요. 4번. 네 번째 수량이 가격을 210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수량이 어떻게 되냐면
105 곱하기 3이 315. 수량 285. 285에 210을 곱하면 5억 9,850 나오네요. 예, 여기가 최대치인가 봐요. 예, 이게 올라갔다가 예, 줄어드는 3번. 저는 그래프 그려서 반값에서 면적이 제일 넓은 거 구했었는데 뭐 이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11번입니다. 거미집이론인데요. X축이 수량, Y축이 가격입니다. 계속 그렇죠. 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면 그러면 수렴이죠. 수렴. 그리고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크다는 거는 이게 탄력성이 작다.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수요가 탄력적이어야 수렴입니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발산이 돼요. 예, 2번이고요. 12번입니다. 부동산 경기 순환, 경기 변동, 틀린 거 보죠.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하고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같이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반복되며 순환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주기의 순환 국면이 명백하지 않고 일정치 않으며 불규칙합니다. 13번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직접 개입, 정부의 직접 개입, 토지은행, 공영개발사업, 공공투자사업이 직접 개입입니다. 예, 나머지 뭐 DTI, 개발부담금, 종합부동산세, 요거는 이제 간접 개입 방식이 되겠어요. 직접 개입은 기억니은 비읍, 토지은행, 공영개발사업, 공공투자사업입니다. 그리고 14번 리카도의 차액지대론입니다. 옳은 거.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비옥한 토지의 부족과 수학 체감의 법칙을 제시했다. 예, 리카도 차액지대론. 조방적 한계의 토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무지대 토지가 되고요. 토지 소유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최열등지에도 지대를 요구한다. 요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론이 되겠습니다. 예, 막 마르크스 냄새가 물씬 나네요. 자, 지대는 잉여니까 토지 생산물의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가 높아지고 토지 생산물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도 낮아진다. 차액지대론. 리카도 차액지대론은 기억, 니은, 리을 4번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주택의 여가과정과 주거분리. 이게 주택의 여가과정에서 제가 한참을 헷갈렸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상향 여가하고 하향 여가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를 주어를 주택으로 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상향한다, 사람이 하향한다가 아니라 주택이 상향여가 된다, 주택이 하향여가 된다. 주어가 주택으로 하니까 되게 수월하게 되더군요. 자, 주택의 하향여가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주택이 이제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으로 내려가면 저급 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죠. 예, 틀린 거 1번입니다. 주어가 상향여가 하향여가, 주어가 주택입니다. 16번 부동산 시장 틀린 거인데요. 부동산은 대체가 불가능한 재화이기에 부동산 시장에서 숏셀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방법이 없어요. 부동산을 숏을 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롱밖에 못 때리죠. 예. 부동산은 이제 개별성으로 인해서 대체가 불가능한 재화이기에 주식과 같은 공매, 저는 이제 경매 공매 그 공매인 줄 알았는데 공매도 숏셀링이었더군요. 예,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예, 숏을 못 쳐요, 부동산은. 그리고 17번 다음 입지랑 도시 공간 구조 옳은 거 찾아보죠. 예, 소비자들의 특정 상점의 구매를 설명할 때 실측거리, 시간거리, 매장 규모 같은 공간 요인뿐만 아니라 효용이라는 비공간 요인도 고려했다. 허프입니다. 허프. 호이트는 저소득층이 아니라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형성된 요인으로 뭐 도심, 부도심 사이의 도로, 고지대 구릉지의 주요 간선도로 근접성을 제시했습니다. 고소득층.
그 기억 니은 틀렸고요. 예, 답은 디귿 니을이죠. 자, 넬슨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되는지 제시하였습니다. 넬슨 입지고요. 알론소는 단일 도심 도시의 토지 이용 형태를 설명함에 있어서 입찰지대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뭐 잘 모르겠는데 컴퍼스하고 호이트, 그러니까 허프하고 호이트 모형만 알면 예, 틀렸으니까 어떻게 찍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넬슨은 입지고요. 넬슨 입지. 알론소는 단일 도심 도시의 토지 이용 형태의 입찰지대 개념 적용. 넬슨 입지, 알론소는 입찰지대 개념을 적용. 예, 디귿 니을. 기본수를 다시 봐야 되나? 18번입니다. 주택 시장에서 시장 세분화. 마켓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옳은 거. 예, 일정한 시장을 세분화했습니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주택 수요자를 보다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구분하는 게 세분화입니다. 수요자들을 동질적인 작은 집단으로 구분하는 게 예, 시장 세분화이고요. 그리고 19번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 감소 요인입니다. 수요 감소. 시장 금리 하락은 수요 증가고요.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 감소 요인입니다.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 수요 증가. 부동산 거래세율이 인상하면 수요 감소 요인입니다. 니은 미음 3번이고요. 그리고 20번.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 정책 틀린 건데요.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요. 증여세, 국세입니다. 증여세, 국세.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고요. 양도소득세.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좀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 발생시킬 수 있고요.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국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국세고요. 예, 종합부동산세 보유 단계에 부과합니다. 자, 재산세는 지방세인데요. 보유 단계에 부과합니다. 취득 단계가 아니라 예, 5번이고요. 예, 잠깐 쉬었다가 마저 진행해 보겠습니다.